방귀쟁이 며느리. 옛날 어느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야위어만 갔어요. 하루는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 던지시 물었어요. 얘야,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느냐? 안색이 안 좋구나. 네, 그, 그럴 만한 까닭이 있지만 부끄러워서. 며느리는 얼굴이 빨개진 채 머뭇거렸어요. 시어머니는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어서 다시 물었어요. 얘야, 어서 속 시원히 말해보아라. 응? 어머니, 저는 원래 방귀를 많이 뀌는데 시집을 온 뒤로는 시집 식구들이 어려워서 마음 놓고 방귀를 못 뀌었어요. 억지로 방귀를 참다 보니 병이 된 듯 하옵니다. 아이고 얘야, 그깟 방귀를 못 뀌어서 그랬단 말이냐? 이제부터는 아무 걱정 말고 시원하게 방귀를 뀌려무나. 그렇지만 어머니, 제 방귀는 보통 방귀가 아닙니다. 얘야, 보통 방귀가 아니면 어떠냐? 마음 놓고 시원하게 뀌어라.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제야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방귀를 낄 테니 아버님은 문고리를 단단히 잡으시고 어머니는 부엌에 나가 소뚜껑을 꾹 누르고 계세요. 서방님은 기둥을 꽉 붙잡으세요. 도련님은 마당에 있는 오동나무를 꽉 붙잡고 계시고요. 자, 그럼 방귀를 뀌겠습니다. 말을 마친 며느리는 뿌앙! 천둥치는 방귀를 뀌었어요. 그러자 문짝이 덜렁 빠지고 소뚜껑이 휙 날아가고 기둥이 흔들흔들 오동나무가 휘청휘청 야단이지 뭐예요. 아이고 얘야, 너를 집에 두었다가는 우리 식구 다 죽겠다. 다 죽겠어. 당장 친정으로 가거라. 놀란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날 아침 시아버지와 남편이 며느리를 친정으로 데리고 갈 때였어요. 아이고 다리야, 저기서 좀 쉬었다 가자. 시아버지는 감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감나무에는 잘 익은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마침 배가 출출하던 남편은 감을 따먹으려 했어요. 하지만 너무 높아서 손이 닿질 않았어요. 그걸 보고 있던 며느리가 수줍게 말했어요. 아버님, 서방님, 잠깐만 저리 피해 계셔요. 그러더니 감나무에다 대고 방귀를 뿡 뀌었어요. 그러자 감나무가 흔들흔들 하더니 감이 우르르 떨어졌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방귀가 필요할 때도 있구나. 아가야,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시아버지와 아들은 며느리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그 후 방귀쟁이 며느리는 식구들과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시아버지께 개똥밥을 드린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며느리가 남의 집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였어요. 아버님 저녁 진지를 지을 쌀이 한 톨도 없으니 어쩌지?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걸었어요. 더구나 종일 비가 오는 바람에 일도 못하고 빈손으로 오는 길이었거든요. 그때 길바닥에 개똥 한 무더기가 보였어요. 그런데 개똥 속에 하얀 보리쌀이 들어있지 뭐예요? 어느 집 개가 보리쌀을 훔쳐먹고 눈똥인 듯 했어요. 아이고, 아까운 보리쌀을. 며느리는 개똥이 묻은 보리쌀을 치마폭에 쓸어 담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바가지에 담아 구린내가 가실 때까지 팍팍 문질러 씻고 또 씻었어요. 옳지, 이제 됐다. 이걸로 아버님 진지를 지어드리자. 며느리는 그 보리쌀로 정성껏 밥을 지었어요. 아버님은 개똥 보리쌀로 지은 밥을 아주 맛있게 드셨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우르릉 쾅쾅 우르릉 쾅쾅 무섭게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 거렸어요. 내가 벌을 받는 게 아닐까? 며느리는 겁에 질려 벌벌 떨었어요. 시아버지께 개똥밥을 지어드린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때 갑자기 뭔가 쿵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는 얼른 마당으로 나가보았어요. 그랬더니 하얀 쌀이 가득 든 괴짝 하나가 마당에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 고맙게도 누가 쌀을 갖다 주었어. 며느리는 뛸 듯이 기뻐하며 무거운 괴짝을 부엌으로 끌고 왔어요. 그러고는 다음날 아침 괴짝에 쌀을 퍼서 하얀 쌀밥을 지어 시아버지께 드렸어요. 그런데 저녁 때 또 괴짝에서 쌀을 퍼내려던 며느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침에 쌀을 퍼냈는데 괴짝의 쌀이 줄지 않고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 다음 날도 괴짝에 든 쌀은 줄지 않고 그대로였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네. 며느리는 시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개똥밥 이야기도 했어요. 아가, 내 효성이 하도 지극하여서 하늘에서 요술개짝을 내리셨나 보다. 그렇고 말고 우리 며느리는 장하다 장해. 시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그 후 며느리는 요술짝 괴짝 덕분에 시아버지를 더욱더 잘 모시게 되었답니다. 북두칠성이 된 형제들. 어느 마을에 주름이 쪼글쪼글한 홀어머니와 7 아들이 살았어요. 7 아들은 한결같이 마음이 착한 효자들이었어요. 어머니는 늘 혼자 계셔서 심심하실 거야. 7 아들은 쓸쓸하게 지내실 어머니를 걱정했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 밤이었어요. 딸깍 자고 있는 큰아들의 귀에 문 여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도둑인가? 큰아들은 방문 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어요. 어머니가 집에서 살그머니 나가시는 중이었어요. 어디를 가시는 걸까? 작은 차가운 바람이 싱싱 불었어요. 걱정이 된 큰아들은
어머니의 뒤를 살금살금 쫓아가 보았어요. 어머니는 동구 밖을 지나 조그만 시냇가로 갔어요. 시냇물은 살얼음이 얼어 딛고 건널 수가 없었어요. 아이쿠 차가워라. 아이쿠 차가워라. 어머니는 고무신과 버선을 벗고 차가운 시냇물을 첨벙첨벙 건넜어요. 시냇물을 건넌 어머니는 외딴 오두막으로 갔어요. 그 집은 옹기장이 할아버지 집이었어요. 그래, 어머니한테 친구가 있어야 했어.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온 큰아들은 동생들을 깨웠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시냇물에 징검다리를 놓아드리기로 했어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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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새벽이 밝았어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시냇물을 건너려던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까는 보이지 않던 징검다리가 놓여있기 때문이었어요. 고맙기도 하지. 그런데 누가 밤사이에 다리를 놓았을까? 어머니는 무척 고마워 눈을 감고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부디 이 고마운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 꼭 별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 후 7 아들은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7개의 별이 되었어요. 그 별이 바로 밤하늘에 떠있는 7개의 북두칠성이랍니다.